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정청래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송영길의 표를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송영길의 표를 합산해서 두 개를 나눠 보면은, 그러니까 김민석하고 정청래한테 붙었을 때는 정청래가 1211표 0.99%포인트 앞섰는데, 김민석과 송영길 표를 단순 합산하면은 팀 이재명이라고 저는 명명했거든요. 팀 이재명의 표는 66,463표로 1,945표 더 많습니다. 여기서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은 80% 송영길의 2순위가 80%까지 저기 김민석한테 이전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냥 60% 정도만 이전된다라고 따졌을 때 이번 결과는 김민석이 1221표 앞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이런 거예요. 개인전으로 따졌을 때는 김민석이 3번 이기고 4번 졌지만, 팀 이재명으로 따졌을 때 세종 빼고는 다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세종이 정말 어마무시한 도시인 것 같아요. 세종이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1등을 한 곳이 세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들이 굉장히 많다. 물론 세종이 그러니까 파이가 작습니다. 파이가 작아요. 그래서 이제 큰 영향은 없으나, 이 정도 지금 시국에 빵이나 파이나 이 정도 시국에 이재명 집권 2년 차에 이렇게 이기는 것도 참 불가사의한 일 아닙니까? 저는 사실 불가사의하다고 보는데, 확실히 정청래 후보가 팀 이재명으로 따지면 졌긴 졌지만 그래도 저력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부산에서도 좀 격차가 좁았잖아요. 네, 이거 적었는데. 이제 보시는 거는 부산 격차예요. 네. 부산은 사실 그 애초에 어느 정도로 정청래 후보가 생각을 했냐면,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한 최대는 거의 6대4까지 바라본 것 같더라고요. 정청래 6, 김민석 6 아니고 정청래 6까지 바라봤나 봐.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이 40 정도 가져가는 것까지 바라봤나 봐요.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 측에서도 그 부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워낙 정청래 후보 지지세가 세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청래 후보 지지세가 밑바닥에 있었나 봐요. 미키루크 효과인가? 그것도 있을 것이고, 또 전통적으로 부산은 노사모. 그렇죠. 노사모가 세죠. 그리고 지금 남아에서 출마하시고 하시는 60대 분들 중에 노사모가 거의 아닌 분이 없을 정도로 그게 영향력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산 쪽에 민주당원이라고 한다면은 되게 과거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하면서 이렇게 노사모 활동했던 사람들일 수밖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많다고 봐야죠. 그렇겠네요. 네. 그럴 것 같고, 무슨 얘기하다 여기 갔지? 그런데 막판으로 가면서 그 화면을 바꿔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화면 나가도 될 것 같아요. 막판으로 가면서 그 김민석의 그 조직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몰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김민석 후보 측에서 누군가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네가 부산에서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라. 네가 내년 총선에 나가는데 너 누구 얼굴로 치르고 싶겠냐? 네가 지금 험지 부산에서 총선 나가는데 너 누구 얼굴로 치를래? 라고 생각을 해봐라. 그 정치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은 사실 정청래 후보가 노사모 이런 건 있지만, 인간적인 인연이 있을 테지만 뽑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재명 정부한테 그 험지에서 돌을 던지는 게, 돌을 던진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무튼 정청래 후보를 찍는 게 이게 이재명 정부한테 어느 정도 지금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새를 부산이 만들어주기도 또 이게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자면, 위에서는 어느 정도 부산 내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오피니언 리더들이 약간 김민석 후보 쪽으로 막판 가면서 좀 돌아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부산에서 격차가 5.48%포인트밖에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정청래 후보 측에서 오늘 어느 정도 연락을 돌려봤을 때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인 거예요. 그들이 바라봤을 때는 여기서 최소한 2자리 이상 벌어졌어야 정상인 거거든. 부산에서만큼은. 그렇게 기대를 했군요. 근데 이게 5% 정도. 그러니까 거기서도 막판에는 어느 정도 짐작은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전화 돌리면은 느낌이 오잖아. 근데 느낌이 안 온 거야. 그래서 불안하다 했는데 그쪽 입장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김민석 후보 측도 아마 한 2자리 정도는 예상했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까지 묶어버릴 줄은 몰랐지. 5%포인트까지. 심지어 그 김민석과 송영길의 표를 합치면 정청래보다 많았습니다. 500표 정도 많았어요. 그 최고위원들 표는 어때요? 최고위원표? 네. 최고위원표는 뭐 다들 뭐 순위는 많이들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네. 바라봤는데요. 팀 이재명, 팀 이거 정청래. 잡아주실래요? 최고위원은 1인 2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가 받은 표의 2배, 그리고 김민석이 받은 표의 2배, 송영길이 받은 표의 2배 하면은 이 기준선이 나와요. 이 정도가 그 정청래 찍는 사람이 연동된다고 했을 때 팀 정청래 최고위원 후보들이 받을 수 있는 게 11만 1000표 정도 되는 거고, 그 5 후보들이 나눠 가질 표들이 13만 표 정도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팀 정청래는 기준선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7,000표 가량을 더 받았고요. 그리고 팀 이재명 쪽은 기준선보다 7,000표 못 받았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팀 정청래 측 최고위원들의 인지도가 더 셌다라고 볼 수도 있고, 김민석의 경쟁력이 더 강했다고 볼 수도 있고, 어쨌거나 그 절대적으로는 팀 이재명이 표를 많이 받았지만, 왜냐하면 전체 결과는 송영길, 김민석 합치면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곱하기 2로 했을 때는 팀 정청래 쪽 최고위원 후보들이 더 많이 받았다. 그걸로 봤을 때는 야, 당대표는 내가 김민석 후보를 찍지만 네. 최고위원은 팀 정청래 쪽으로 표를 준 분들이 저 정도 됐다. 당대표는 김민석을 찍지만 그쵸. 예, 예. 원래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저관여층들 투표는 하는 저관여층들이 최민희 의원 많이 찍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인지도 싸움에서 뭐 어쩔 수 없어. 생일 투표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은 35,000 그 한민수 후보가 35,000, 이성윤 후보가 27,000. 근데 최민희 후보가 55,000 이제 나와요. 그럼 이 중 일부는 그냥 인지도 보고 찍은 저관여층들의 가능성이 되게 크고, 이분들은 김민석 찍고 최민희 찍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궁금한 거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사실 최고위원 후보가 지금 몇 명이죠? 8명인가요? 8명이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 5위 싸움이 치열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이거는 지금 바뀔 수 있어요. 후보가 지금 8명인데 레이스 끝까지 8명이 아닙니다. 최소 2명 아닐 거예요. 정도는? 뭐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데, 지금 현재 순위상 최하위 후보들이 만약에 네. 이번에 없었다고 제가 가정을 해보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 임미애 의원님하고 김영 의원님 정말 죄송한데, 그냥 표 계산 시뮬레이션 돌리기 위해서 한번 해본 거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두 분 연설도 굉장히 잘하셨는데, 굉장히 잘 봤지만 그냥 한번 계산을 해봤다. 그러니까 임미애 김영호한테 간 표를 3분할 해가지고 그냥 매겨본 거예요. 팀 이재명 후보들한테 매겨봤어. 그랬더니 후보 변동이 생기는 거죠, 이제. 순위가 그러면은 바뀌나요? 이게 이제 재분배를 하면요, 1위는 최민희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제 박선원 2위도 그대로인데, 한민수가 떨어져요. 3위에서 5위로 떨어지고요. 이성윤은 5위입니다. 그러니까 화면 있어요? 응? 화면이 네, 있어요. 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민희 1위, 박선원 2위, 서미아 4위, 김용 5위, 한민수 3등에서 한민수는 5등으로 떨어지고, 김용, 서미아는 순위가 하나씩 올라오고, 박선원, 최민희는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성윤이 6등이 되겠죠. 이제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맨 밑에가 한민수, 이성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친청 전략은 설득해야 돼요. 그냥 최민희 수석으로 갈지, 아니면 이성윤, 한민수, 일병 살리기 모드로 두 분한테 그 분배 전략을 갈지. 만약에 근데 드랍하는 후보가 생길 경우에.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분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최민희 수석이 위험해지게 되겠죠. 박선원이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두 분이 다 이제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전략상으로는 최민희 수석이 뺏길 수도 있다. 다만 이제 친명이 4명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할 수가 있고, 이제 이건 두 분이 빠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 분이 빠졌다고 가정하는 시나리오도 돌릴 수가 있고, 그건 제가 돌리진 않았지만, 그렇게 한 명씩 빠져나가면은 이 최고위 순위가 또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차피 다음 주까지는요, 그 30%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다다음 주 돼야지 전체까지, 다다음 주에 70%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